누르셨어요? 이제 그 내년에 유럽에서 다행스럽게 여러 행사들이 다 그냥 거의가 유럽에서 열려요. 이게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우코가 열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그랬지만 내년에는 그 유럽에서 열리는 여름 행사들이 다 유럽에서 열려. 그래서 그 멀리서 오신 사람들이 우리 그 유럽에서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우노 모나톤 앤 에우로프다. 뭐 한 달 더 살아도 되고 덜 살아도 되고 그래요. 요건 이 그림은 그 제가 살고 있는 데서 30km 떨어진 곳이에요. 리투아니아. 이 발트대에 오면 여기에 한번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보면 내년에 이제 열리는 이제 대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에스페란토로는 발티아의 에스페란토 타고이라 그런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이게 뭐 에스페란토 날이라 하기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 보통 발트 에스페란토 대회라 그런다. 발트 에스페란토 이 발티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발트해에 접해 있는 여러 나라들을 말하는데 보통 이제 협의적으로는 발티오 그러면 요 세 나라야.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렇게 돼서 요 세 나라가 매년 돌아가면서 행사를 열어요. 예를 들면 올해 그 리투아니아에서 열렸다 그러면 내년에는 라트비아 그리고 그 후년은 에스토니아 이렇게 해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 그래서 이게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면 이 대회가 커. 이게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에서 열리면 참가자가 한 100명 내외예요. 100명. 근데 리투아니아에서 이 행사를 열었다 그러면 300명에서 500명이야. 이 행사가 커. 그만큼 리투아니아가 다른 두 나라에 비해서 에스페란토 운동이 활발하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대회가 이제 열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계 대회가 어디서 열리냐 그러면 여기서 열린다. 이 브루노에서 열린다. 체코예요, 체코. 그리고 이 원래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 사트 콩그레스라 그래갖고 이 무민족성 협회예요, 이게. 그래서 이 대회가 바로 이 발트 에스페란토 대회 끝나고 그 우코전에 열리기로 그렇게 돼 있어. 원래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어. 그래서 이제 여러 곳에 찾아보니까 또 달라 이게. 어떤 데는 그냥 체코에서 열린다 그러고 어떤 데는 프랑스에서 열린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사트에다가 그 편지를 보냈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됐냐? 어느 때는 체코에서 열린다. 어느 때는 그냥 프랑스에서 열린다. 그래서 아무도 답을 안 해줘. 내가 페이스북에 그렇게 올렸는데 며칠 지난 후에 답이 왔어요. 이게 사트에서 답이 왔어. 그래서 원래는 체코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 체코에서 하는 도시가 작은 도시라 갖고 그 대회장으로 쓸 만한 것이 잡지를 못했대. 대회장으로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디로 가냐 그러면 바로 프랑스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그레질리오노에서 열려. 거기에서 열린다. 그래서 날짜도 일레이 다음이야. 일레이라 그래갖고 바로 세계 교직자 연명하는 여기는 어디서 열리냐 그러면 베오그라드에서 열린다. 세르비아. 여기에 이렇게 쭉 보면 약 리투아니아를 비롯해서 폴란드, 체코, 헝가리, 세르비아 나중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 뭐 유럽 전체를 다 통해. 아주 광범위한 여정이다. 여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게 그냥 한 달이 아니라 그냥 한 달 반, 뭐 두 달 정도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기간이다라는 게. 그래서 에스페란토를 평소에 그냥 잘 들었던 사람들은 여기 오면 그냥 이 한 달 동안 그냥 에스페란토 나라에서 살 수가 있으니까 실력이 그냥 푹쭉 늘 거예요. 늘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뭐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니까 이제 한국에서 생활한 그 돈이나 여기 유럽에서 생활하는 돈이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모처럼 유럽에 왔는 그름에 그냥 오래 좀 머물다가 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이 남강학교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이제 이 발트 에스페란토 대회는 여러분 보다시피 바로 요게 카우나스라는 데다. 이 카우나스라는 데는 에스페란토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카우나스에 사는 그 자메노프 장인이 없었다 그러면 에스페란토는 물론 또 어떻게 시절 운에 따라서 세상에 드러날 수도 있었겠죠.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분이 딸을 결혼시킴으로 인해서 그걸 그냥 도토로 해갖고 이걸 그 돈으로 출발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매노프의 그 처가가 어디냐 그러면 여러분 저 마우스키 보여요? 여러분 제가 움직이는 마우스키 보이죠? 예. 네. 바로 이 근처가 바로 여기다. 처가가 바로 여기다는 여기에. 그리고 이 발트 에스페란토 대회가 열리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에서 가까이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 되니까. 그래서 여기가 인구가 한 35만에서 40만 살아요. 살아서 그러니까 여기는 뭐 날마다 여기 갔다 와도 된다. 아침에 그냥 아침에 산책 갔다 와도 되고 뭐도 갔다 와도 되고 이게 강이 두 개 이제 이 합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이 도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바로 여기가 이 발트 대회가 열리는 거고, 우리 리투아니아 수도 빌누스에서는 한, 버스로는 1시간 반, 버스로도 뭐, 100km밖에 안 돼. 안 되니까. 기차를 타면 1시간 한 15분 정도 그렇게 걸리는 곳이에요.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대회가 언제 열리냐면 이 날짜 여러분도 보면 5일에서 13일이다. 13일. 5일에서 13일인데 이 발트 대회는 보통 특징이 뭐냐 그러면 첫째 날하고 마지막 날은 아무것도 없어. 이게 5일 날은 무조건 오는 날이야. 그리고 13일은 무조건 가는 날이야. 그 사이에 뭐 아무 프로그램도 없어요. 없어서. 그래서 그건 뭐 하루 더 있게 되지만, 그러나 그게 그 도시에 와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있는 날이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첫째와 둘째 날, 이 마지막 날은 이 오고 가는 날,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요렇게 하고, 이 장수가 그러고. 요건 제가 그 네 개 대회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우코다라는 게. 우코인데 19일부터 26일이다. 29일이니까. 그러면 아까 발표 대회가 13일 날 끝나니까 13일에서 19일 날 원래를 하면 거기 사트 콩그레스를 가면 좋은데 이게 비어 있어. 이때 행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것도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버르네라는 도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를 가봤어요. 가보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가면 여러분 와인 먹으러 가는 데다 여기가. 와인, 이 모라비아와 이 일대가 와인 생산지가 많은. 그래서 여기가 이제 꼭대기 언덕이고 카스텔로고 그다음에 여기가 대성당이고 그래서 뭐 아기자기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대회장에서 아침에 여기 그냥 또 산책 갔다 와도 되고 그냥 그렇게 다녀도 돼요. 다녀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또 어떻게 알리지를 한다든지 뭐 하는지 그것도 나중에 또 연결시켜 드려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레이다. 일레이는 베오그라드인데 아마 우리 한국 분들 중에 베오그라드를 지난번에 또 여기서 행사를 한번 했어. 해서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야. 다녀오신 분. 근데 그래서 이 베오그라드에서 26일이야. 이렇게 우코가 끝나는 날이 26일. 그리고 베오그라드의 일레이 데이가 열리는 날이 26일. 그래서 내가 한번 읽기로는 이 우코에서 일레이로 가는 버스가 아마 자기들이 오르가니즈를 한다 그러더라고. 오르가니즈를. 그러니까 이 두 대, 그러니까 우코에서 이 베오그라드 가기는 상당히 편하죠. 이제 편하게 되지. 편하게 돼서. 근데 그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냥 잽싸게 신청을 해야 그냥 버스 놓치지 않고 그냥 갈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그래도 갈 수는 있지. 예를 들면 브르노에서 기차를 타고 부다페스트를 갔다가 부다페스트에서도 기차를 타고 또 이 베오그라드를 갈 수도 있죠. 있는데 그러나 만약 이 두 대회를 서로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를 타고 가기를 권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그렇게 미리 다 사전에 등록도 하고 뭐도 하고 해서 바로 이제 그 카라바노라 그래요. 그걸 부스 카라바노 모집할 때 이게 잽싸게 그냥 신청을 하고. 그래서 2일 날 끝나. 8월 2일 날. 8월 2일 날 끝나니까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셔도 되고 또 끝나고 나는 그래도 부다페스트를 한번 봐야지라고 하면 부다페스트를 한번 와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그냥 그 저기까지 가겠다. 그 사또 콩그레스까지 가겠다라고 그러면 바로 9일부터 시작하니까 이렇게 2일부터 9일까지가 있으니까 여기는 또 나름대로 여행 계획을 세워서 약 부다페스트에서 자그레브 뭐 아니면 베오그라드에서 자그레브, 자그레브에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가서 프랑스까지 가셔도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8월 16일 날 이제 끝나게 된다. 8월 16일 날 끝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면 7월 5일 날 해서 8월 16일이니까 그건 뭐 이때 집에 돌아간다고 했을 때 또 16일이 이렇게 되면 이 곳이 그렇게 파리 도시에서 벗어나는 곳이라 이게 그러니까 파리 와서 또 며칠 머물고자 한다 그러면 약 8월 한 20일 정도 집으로 돌아오면 되고 또 7월 5일이 시작하니까 7월 5일 때보다는 그 전에 며칠 전에 좀 일찍 와서 좀 이곳을 좀 둘러본다라는 사람들은 7월 뭐 1일이나 7월 2일이나 아니면 6월 달에 뭐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그냥 이, 이 대회를 쭉 참가하다 보면 이제 적응이지 뭐 날마다 숙소를 찾느라 뭐 하느라 그런 걱정 없이 대회 한번 참가하면 일주일간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한 달 살기에는 아주 그냥 좋은 기회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약에 이제 한다 그러면 자, 여기가 정보가 많아요. 우리 이 아마 어떤 대회보다도 이 발트 대회가 정보가 제일 빨라.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우리 그 회장님이 잘 그냥 조직을 해서 벌써 그냥 숙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와 있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이 페이지는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는데 글자가 좀 작아.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파일을 나중에 올려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이 에스페란토를 여기가 베토 59가 있어. 베토 59에 여기가 몇 좀 키워도 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세요. 자, 여기에 되면 59가 되면 이게 알리질로가 여기 있어 벌써. 알리질로가. 알리질로가 벌써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가면 인터넷으로 알리지가 다 돼. 다 되고. 그렇게 해서
쭉 뭐 하나하나 읽어보고 그렇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 베트가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그냥 돈은 스르롭게 와서 파괴하겠다 하면 가능해, 이게. 이? 미리 그냥 안 내고, 그렇게 외국에서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제가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가 또 이렇게 참가비를 은행에 하면 수수료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혹시 참가하겠다 확실하게 말하면 제가 여기서 유로가 있으니까 여기 제가 내고 여러분은 그냥 그 환율로 해서 한국으로 제 계좌에 입금을 해주면 된다. 이 편안한 방법이다, 그게.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만 하면 제가 나중에 구체적으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리고 또 요거보다 더 좋은 정보가 보통 뭐였냐, 그러면 여기가 또 있는데, 제가 좀 키우겠습니다. 이 숙소가 어떻게 되냐면 다 나왔어 벌써 이 대회는. 그래서 이제 여기 참가비는 1차가 이 12월 31일까지다. 그래서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80유로네. 80유로. 그죠? 한 10만 원 조금 넘네. 그지? 10만 원 조금 넘으면서 여기는 저거야. 그 프로그램 참가비야. 여기는 먹는 것도 없고 자는 것도 없고 따로 나와. 따로 나는데. 여기에는 먹는 것은 또 자기들이 또 저렇게 할 거예요. 또 학교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전심은 그렇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소가 어떻게 되냐면 이 숙소 비용 보세요. 되게 나도 요번에 숙소 비용 보니까 되게 또 괜찮아, 숙소 비용이.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대학생 기숙사 하룻밤에 12유로밖에 안 된다. 12유로. 이게 또 빨리 신청해야 돼. 그리고 또 더 좋은 방은 30유로. 그렇게 되고. 나는 뭐 어디 또 보다 더 좋은 방이 또 있어. 그 좋은 방은 좀 비싸. 그렇게 되는데 이건 또 그렇게 해결할 수 있어. 한국분 참가자들은 뭐 에어비앤비를 해서 미리 그렇게 따로 잡아도 되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것은 뭐 차후에 그렇게 해결할 문제고 일단은 여러분 감에 이제 1차 마감이 12월 31일이고 한국 분들은 80유로고 거기서 뭐 개별적으로 쭉 해서 그냥 송금 수수료 내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뭐 제가 편의를 이렇게 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지금 12유로, 30유로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냐 그러면 우코다라는, 우코 가면 이제 우코에 우리가 또 어떻게 신청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평소에 잘 아시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다 그냥 레타 알리질로가 있어서 다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는데 제가 그 사무국장 할 때 그 세계대회가 우에하고 그거야. 세계대회가 그 우리 한국 에스퍼란토 협회가 페란토야. 대회 참가를 페란토. 그러면 페란토에 뭐가 떨어지냐 그러면 수수료가 떨어져. 그게 수수료가 떨어지는데 그 수수료가 한 사람 같으면 별로야. 근데 그게 한 30명 내지 한 50명 된다 그러면 그 수수료 적은 거 아니에요. 적은 거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를, 근데 요즘에는 다 그냥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편해. 편하기는 편한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떨지를 몰라서 뭐 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더라도 파그 마니에르에 가면 저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 페란토를 통해서 내가 돈을 내겠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페란토라는 게 한국에서 보는 협회지? 협회인데 그러면 그 협회가
그것을 해갖고 거기에 스페저 폴리오라는 게 있어. 그 쉽게 말하면 한국말로 하면 그 뭐라 그러나 그 우리 간이 영수증 같은 데 있다. 거기를 이렇게 하면 거기에 총 해서 수수료 얼마 이렇게 해서 그 돈은 개인은 어차피 다 내야 되고 거기 수수료는 그게 협회로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정은 제가 몰라서 딱히 어떻게 말은 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한번 연구해 볼 만해요. 왜냐면 이게 웃고 참가비가 여러분 적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원래가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혹시 기억하신 분 계세요? 우리 대회 참가비가 제가 찾아봤을 때 190유로였어요. 190유로지? 자, 190유로면 그게 10%면 19유로잖아. 근데 한국에서 19유로가 한국에서 30명이 간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나? 390이잖아. 그러면 아니지. 30명 가면 얼마에 빨리 계산해봐요. 19 곱하기 저 30명 하면 그 10, 얼마 나와요? 꽤 많죠. 170. 570? 아이, 그 570.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야?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상당히 협회가 괜찮지? 협회 수입으로서는. 그런데 그게, 음, 협회에서 음, 약간 유로를 음. 이상하게 더 넉넉하게 받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왜냐면 유로가 음, 1470원이라면, 유로를 뭐 조금 1500 넘게 받거나 그렇게 해서 음, 이제 그 수수료 외에, 그러니까 음. 또 그렇게 해서 또 저 있으니까 거기를 약간 꺼렸어요. 아, 그 그래서, 협회는 더 받아. 이게 때문에. 19불씩 30명이면 570불 나와요. 그러니까 570, 맞다니까. 네, 570. 맞아요. 570불, 570불. 제가 270불이면 계산기한 19만 원이니까 꽤 되죠.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70만 원 정도 되지. 그런데 음, 조금 협회에서 음. 그 환율을 높게 받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는 왔다 갔다 해서 그래요. 협회도,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해서. 음, 그래서 음, 이제 협회도 내 생각에 그게 아마 임원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다 알리지를 해.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알리지 하고 그래서 이 방법이 되는지는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렇게 참가 등록은 하되 그 지불을 협회로 한다 그러면서 협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협회가 그걸 모르겠다. 발의를 해서 페리를 하나 좀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좀 어려울 거예요. 그게 이번에는 좀 어려워, 이번에는. 음, 복잡하다 사실은. 예, 이번에는 사무국장이 그게 바쁘고. 뭐냐 그러면 아니요, 옛날에는 지금 협회 사정이 음, 사무국장이 바뀌는 시점이거든요. 음, 그래서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음, 이게 왜 지금 이건 그거냐 그러면 옛날에는 이게 개인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등록하는 길이 없었잖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무조건. 됐는데 이제는 뭐 다 그냥 다 인터넷으로 돼버리니까 아마 우회도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도 스스로로 10%를 떼주냐라고 그렇게 있냐라고 그렇게 그걸부터 확인을 해야 된다. 어디 하려 그러면 그렇지 개인이 편해. 않으면 여러분 개인이 편하게 편해. 예. 이렇게 해서 카드 번호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음, 그런 10%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음. 협회가 그 환율을 좀 비싸게 받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항상 보면은 기준 환율로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사실은 무슨 화폐든지 살라 그러면 기준 환율보다 높게 사야 되고 팔 그렇지. 때는 또 기준 환율보다 낮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우리가 개인으로 해도 사는 거하고 같으니까 예를 들어 기준 환율이 1447인데 협회가 얼마 받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기준 근데 환율보다는 높을 약간의, 아니, 수밖에 그 없어요. 정도보다 좀 더 받아요, 확실히. 네.
그 그러니까, 환율 그 감안한 어, 거보다 예, 좀 더 받긴 해요. 그렇지요. 조금 더 예, 그러니까 그냥 받아야지. 개인이 예, 하는 게 좋아. 예. 협회 사무국장 일도 많고 그, 서로 왜냐면 그리고 개인이 또 콘토도 있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 그렇게 하고, 음. 그게 편한 할 수 사람은 이제 없는 분 협회로 몇 분만 예. 협회로 이용하는 게 좋지 뭐.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아셨죠? 이제 어떻게 할지? 그리고 참고로 이 우코는 11월 31일이 1차 마감이야. 왜 이렇게 빨라졌대요, 한 그래서 달이? 이게 원래 빠르게 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좋은지는 음, 모르는데. 그래서 자기들이 미리 파악도 하고 뭐도 하고 하려고 하니까 그냥 11월 30일로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우코는 차이가 있어. 50유로인가 차이가 나. 그래서 내가 내년에 꼭 가겠다 하시는 사람은 그냥 주저하지 말고 그냥 며칠 내로 아예 신청을 해 놓으세요. 신청을 해서. 그래서 물론 뭐 사람의 일이라는 게 또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정 못 간다 그러면 뭐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에 그냥 이렇게 기부했다라는 생각을 하셔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일레이인데 이 일레이는 여기도 정보가 없어 아직 있기는 참가비가 얼마다 뭐도 얼마다 그거는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 요 에벤타 세르보도 잘 보시고 또 일레이 그가 아마 어, 나오면 아마 어딘가에 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잘 날짜를 기억해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정보밖에 없고. 그래서 참가비가 얼마다, 뭐도 없다. 그 하나도 없다, 이게. 그냥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트도 그래. 사트는 아예 그냥 날짜와 장소는 있는데 그 모든 정보가 없어. 그래서 사트도 요즘 햇빛에 내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업데이트도 안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안 되니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트도 여러분 일단은 날짜를 기억해 놓고, 여기 뭐 한 1월이나 2월이나 가야 그렇게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참가비가 얼마다, 숙소비가 얼마다,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자, 리투아니아에 7월 5일이 행사가 열려. 5일이 행사가 열렸는데, 저는 만약에 리투아니아 발트 대회를 온다라고 하면 어차피 같은 비행기 값이다. 그러니까 좀 일찍 와갖고 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를 가보지 못한 사람은 거기를 한 2박, 이렇게 탈린에서 2박, 리가에서 2박, 그 다음에 vilnius에서 2박,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그 계획을 잡는 게 좋고. 아니면 우리 빌누스는 뭐 제가 있으니까 여기가 빌누스예요. 뭐 제가 있으니까 또 우리 가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 날 전에 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 저희 집에 있어도 되고 아니면 뭐 가까운 곳에 그냥 숙소를 했어도 되고 그건 뭐 여러분이 그냥 그 말만 하면 돼요. 이렇게 일찍 오셔도 되니까. 그리고 이 빌누스는 이 뭐 유럽이 다 그래. 이 큰 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유럽에서 그냥 편하게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어딘가에 뭐 가까이들 다 있으니까 여기 공원에도 가고 저기 둘레길도 가고 뭐도 가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있을 수 있으시니까 그게 7월 5일이 시작 날이지만 그 전에 오셔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윌누스로 들어와도 되고 아니면 나는 뭐 에스토니아 탈린도 가보고 라트비아 리가도 가보고 그렇게 하시는 분은 더 일찍 그렇게 해서 그 탈린 리가를 보고 빌누스를 와도 되고 그렇게 되니까 되고 그리고는 아까 그게 대회가 13일 날 끝난다 그러는데 원래는 12일에 다 끝나. 12일에 폐막식이 있어. 13일은 그냥 저거 하는 거예요. 집에 가는 날이야. 아침 먹고 가는 날인데.
그래서 13일부터 19일까지가 시간이 있다. 그것이. 그래서 말했듯이 사터데이가 있다 그러면 사터로 가버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게 6박이에요. 이게 13일부터 19일까지 6박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고 그랬을 때 다 이제 에스페란토를 하셨고 또 이을대를 다녀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나는 이을대를 갔으니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요 비알스톡이 있단 말이에요. 비알스톡. 그리고 바르샤바가 있다. 근데 폴란드에 와갖고 크라쿠브를 안 가면 안 된다. 이거는 그저 찐빵을 드시는데 안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여기가 크라쿠브가 여기가 바로 이 자멘호프가 여기서 나는 앞으로 세계대회에 와도 단상에 앉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란히 앉을 것이다 라고 현 대회가 여기가 열렸어. 크라코브에.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크라코브는 그 옛날 우리 자멘호프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우리 나의 조국 리투아니아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 라이어족을 리투아니아 그랬을 때 바로 이 일대의 그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도시가 어디냐면 이 크라코브야 이게. 그래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여기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서 어디로 갔냐면 버른으로 간다. 사실 이게 거리상 가까운데 이게 산악지대가 있어요, 여기에. 산악지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산악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야 돼.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갈 수가 있겠다. 여러분한테는 아주 그냥 좋은 기간이 되겠죠. 되는데. 자, 그래서 사실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카우나스 13일 날 아침부터 저 그냥 19일까지 안내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꿀맛 같단 말이에요, 같이. 왜냐? 이 때는 제가 잘 아니까 같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사실 여름철에 제가 그냥 입에 풀칠하는 날이다, 그게.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큰 행사가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그냥 정말 그 사이에 큰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그런 행사가 없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하고 같이 쭉 이렇게 하면 특별히 뭐 관광 안내소 없이 일 때는 제가 다 아니까 그래서 제가 버스 대절도 생각해보고 뭐도 해봤는데 버스 대절이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 비싸. 맞아. 어려워. 내가 보니까 우리가 49인승 버스를 하는데 요 6박 동안 버스를 빌리니까 그 유로로 6천 유로가 나와. 6천 유로니까 얼마야? 한 800만 원 나오잖아. 800만 원. 그리고 800만 원 나와. 그다음에 작은 한 뭐 우리가 10명 정도 된다 그러면 이 작은 뭐 예를 들면 20인승 그런 그 내가 한번 해보니까 그것도 한 4,500유로 나와.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이건 뭐 개인 부담이 너무 많다. 많으니까 그래서 쭉 적어봤다. 기차로 이동한다. 기차로. 기차로. 기차로 이동하니까 아마 100유로도 안 될 것 같아. 다 해고 100유로 교통비가. 기차도 조금씩 타네요. 많이씩 안 타네. 그렇게 음, 기차를 왜냐 좋은데요? 큰 버스가? 도시만 큰 음, 도시만 타니까. 그래서 음. 7월 13일 날 카우나스에서 가면 이 비아르스트크에 가. 비아르스트크에 가면 이게 5시간 걸려. 기차로. 5시간 걸려. 거기만 길다. 이게 왜냐하면 저거야. 완행 열차야. 완행. 그래서 5시간 걸리는데 그래서 이 가면은 저녁이니까 여기가 다행히 뭐냐 그러면 해가 길어. 그래서 5시도 한국에 한 오후 2시 정도 돼. 예를 들면 느낌이. 그러니까 저녁 먹고 그냥 한참 노는 거야. 그러다가 그 다음날 오전에 또 놀아. 그리고 오후에 바르샤브로 가. 바르샤브로. 그럼 바르샤브로 가면 바로 2시간밖에 안 걸려. 2시간. 그게 우리 KTX 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서 2시간 걸리니까. 이날 또 그냥 바르샤바에서 놀고 또 바르샤바에 갔으니까
옮기는 것보다도 그냥 뭐예요? 우리 그저 이날 또 놀고 바르샤바에서 놀고 또 바르샤바에서 놀고 그지? 어 잘못됐다. 바르샤바에서 좀 놀고 이렇게 바르샤바에 3박 이게 그냥 어디 가서 그냥 시내 광장에 가서 그냥 누군가가 맥주를 쏘든지 뭘 하든지 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공원에서 그냥 이게 막 한숨 때리고 뭐 하고 그냥 그런 여행을 하셔야지. 그냥 바삐 어디 그냥 돌고 그런 것보다도. 그리고는 크라쿠브를 가. 7일 날. 크라쿠브를 가면 여기도 KTX를 타. 그러면 2시간 20분밖에 안 걸려. 그러니까 여기 크라쿠브는 오후에 많이 봐. 그리고 요 날은 내가 비워놓은 건 뭐냐면 이게 이 아우슈빙츠행이라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다녀가신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여러 번 갈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생에 한 번은 가봐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날은 그냥 거기에 완행 기차를 타고 그렇게 비워놨단 말이에요. 여기 비워놓고 여기가 그 수용소 그렇지. 아우슈비츠예요? 수용소. 아유, 여기는 음, 못 가는. 그게 뭐, 사람들은 다 그래. 한 번은 가야 되는데 두 번은 못 아유, 가겠다라는 그거 두 번은 약간 못 가. 그런 것이.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7월 19일 날 막바로 크라코브에서 버르노를 가.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 체코에는 특별히 그냥 볼만한 도시가 없었어. 그래서 크라코브에 내가 기차를 봤단 말이에요. 이게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해. 그러면은 이게 오스트라바는 체코야. 이게 9시에 도착해. 그 다음에 이게 9시 10분에 기차가 있어. 9시 10분에. 근데 내 생각에는 안 돼. 20분은 좀 힘들 것 같아. 왜냐, 이 힘들어, 힘들어. 늦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절대로 안 돼. 내 생각에는 10시 37분 기차를 타면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걸리네. 2시간? 3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리네. 3시간 안 걸리지만 이게 버르너를 도착해. 그러면 요게 바로 우리가 대회장에 가면 딱 좋은 시간이다. 딱 좋은 대회장에. 시간이다.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일정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아마 내가 그 사트데이가 있으면 이걸 그렇게 뭐 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사트데이를 안 가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요게 이 일정이 나는 추천하고 싶은 그런 일정이다라는 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지금은 뭘 하느냐 그러면 지금 당장에 뭘 하냐면 내가 얼마나 오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여러분이 이제 결정해야 되겠지. 위에 말한 것처럼 나는 뭐 우크만 참석하겠다 그러면 우크만 다녀오셔도 되고 나는 발트데이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우크까지 가겠다 하시는 분은 또 우크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하면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봐야 되겠지.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자 이게 있어요. 그 한국에서 폴란드 항공이 있는데 이 폴란드 항공이 그 바르샤바에서 빌누스도 올 수도 있고 탈린도 그 다가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폴란드 항공이 그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을 하는 직항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직항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아무래도 같은 항공사를 사는 게 좋겠지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은 그 폴란드 항공으로 들어올 때는 vilnius로 들어든지 탈린으로 들어든지 들어와서 발트대에 참가하고 나갈 때는 여러분 부다페스트에서 나가. 만약에 교직자 연맹 대회만 참가한다 그러면 베오그라드에서 부다페스트로 가서 부다페스트도 볼만한 도시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서 뭐 한 3박 하면서 그래서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하는 거지 자 그렇게 비행기표도 다 사고 그렇게 근데요 여러분 비행기표를 살 때 좀 한 10만 원이나 한 15만 원이나 뭐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주고
날짜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왜냐 그러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일어나니까 날짜 안 바꾸고 싸게 샀다가는 비행기표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해 안 하면 내년 세계대회도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면 날짜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거로 참고로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지, 그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렇게 결정 다 되면 이제 그 행사에 참가 신청을 해야 되겠지. 참가 신청을 하고. 그리고는 중요한 건 이 건강을 챙겨야 된다. 건강을 챙기는 게 뭐냐면 유럽은 다 도보다 이게. 도보다 도보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관광하려 그러면 그냥 10,000보에서 20,000보는 20,000보 정도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유럽 올라 그러면 그냥 걷는 거죠.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지만 이제 걷는 것이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 지금 유럽에 한 달 살면 나라마다 다 화폐가 틀렸어요.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거다. 트래블 웰렛이라는 여행 카드가 있어. 카드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래블 웰렛 아마 누가 쓰는 사람도 있을 거야. 여기에 돈을 충전하고 그리고 이게 네네. 재충전하고 뭐하고 그래 편해. 응? 그것도 하고. 편해요. 그다음에 유럽은 인터넷이야. 인터넷인데 우리나라에서 도시락이라는 이심이 있어. 이심. 그러니까 자기 그 전화기가 이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말이야 심카드를 안 꽂더라도 그 이심을 해서 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아시는 분도 있을 거야. 제가 요번에 이거 한국 가서 잘 썼거든. 잘 썼는데. 그래서 이 우리나라 거야. 도시락인데 유럽의 55개국에 한 달이 내가 보니까 8만 얼마인가 그렇더라. 유럽의 55개국에서 쓸 수 있는 거. 그게 그 50기가인가? 50기가인데. 그래서 뭐 그 정도로 하면 뭐 충분히 그냥 유럽에 한 달 살면서 그거는 되고 또 와이파이 있을 때는 와이파이를 쓰면 되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것도 해주고 이건 뭐 여러분 차후에 제가 또 이렇게 조언을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해드릴 수 있고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이제 끝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내가 저거를 나고 공유 좀 저기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발트 대회가 7월 5일부터 그렇게 해서 적어도 1레이까지 간다 그러면 우리가 8월 6일이죠? 8월 6일. 8월 6일까지 그렇게 된 그게 딱 한 달이 되겠어요. 제목이 딱 맞네. 유럽에서 한 달 보내기. 한 달 보내기. 그렇게 하고 또 프랑스까지 가신다 그러면 야, 이거 뭐 한 달 반이네, 여러분. 한 달 반. 그렇게 되고. 그래서 발트데이에 온다 그래도 뭐 여기에 그냥 아는 사람이 없고 그러면 뭐 7월 5일 날 와야 되겠지만 또 여기에 여러분들이 또 잘 알고 있는 슈토네우가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 날 전에 오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게 오셔도 된다. 오시고 그리고 오시고 이 발트데이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우리 발트데이는 항상 오전에 공부야. 오전에. 이게 세계적인 에스페란토 선생들이 와. 선생들이 와서. 그래서 오전에는 초급, 중급, 고급, 상급 이렇게 해갖고 그 공부 가르치는 데라 그게. 이 상급, 초급, 중급, 상급, 고급 이렇게 그래야 되겠네. 이게 오전에는 한 2시간 내지 3시간 공부만 해. 응? 공부만 하니까. 그지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관광 프로그램이다, 그게. 예를 관광 프로그램. 뭐 주변에 여러 그냥 관광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녁에는 항상 저거야. 그 콘체르토라 여기가. 응? 콘체르토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한국 사람들이 보면 느슨한데. 근데 여기 사람들은 그게 그냥 다 그거야. 이게 빡빡하게 짜여진 일정에. 그리고 이 대회가 열리는 게 나 요번에 한국 가고 우리나라가
뭐 한국은 한국적인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는데 유럽은 그냥 나가면 다 술집이야. 나가면 다 바단 말이야, 여러분. 이 노천 카페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천 카페니까. 그리고 그 대회가 열리는 발트 대회가 열리는 데가 바로 그냥 그 가장 핵심적인 거리, 여기는 우리나라 명동이라 그러자. 명동 거리에 있단 말이야. 가까이 있단 말이야. 나가면 그냥 명동 거리야. 명동 거리니까. 그러니까 그 얼마나 카페 같은 데 많아. 예를 들면. 그지? 근데 그냥 맛있는 맥주 드시면서 그냥 해코바라지게 그냥 이렇게 오전에 배웠던 그걸 가지고 그냥 거기 사람들한테 써먹으면 된다. 응? 그게 이제 되고. 그리고 그 대회가 끝나면 여러분들 그 에스페란토의 성지라고 하는 그 뭐죠? 비알리스토 그리고 바르샤바 이런데 여러분 다 불러 볼 수도 있고 저도 가급적이면 여러분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같이 해서 또 그 비알리스톡이나 바르샤바나 크라쿠보나 거기는 제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알리스톡을 제외하고는 뭐 그것도 여러 번 갔죠. 제가 가고 해서 그 일대는 뭐 도시는 사사치 제가 좀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그리고 숫자가 좀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저녁에 그 로카이 에스페란티스도 하고 같이 또 맥주 파티도 또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코는 뭐 여러분들 다 평소에 잘 아시니까 그렇게 하고 또 우코 끝나고도 일레이까지 가시겠다 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뭐를 한다? 바로 저걸 그냥 버스 카라반어에 잽싸게 그냥 알리지를 해서 거기 이동하는데 여러분 20km든 짐 가지고 여러분 이동하려고 그래봐. 그 계단이 있고 뭐 하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가장 그냥 할라 얘기하자면 여러분 여행할 때요. 정말로 가방은 가볍게. 가방. 진짜 가방. 제 여분에 한국 갔을 때 제 가방 이렇게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다. 저는 속옷 2개, 그 다음에 양말 2짝, 그 다음에 티셔츠 이런 거, 서너 장, 그리고 끝. 그리고 끝. 그러면 곳곳마다 여러분 바르샤바 상박하면서 빨리 해도 되잖아. 그렇게 되고 아니면 거기에 그냥 저런 거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든지 그냥 가볍게 여러분은 오셔야 이동하기가 편하다 여러분 그게 이동하기가 편하니까 그 점은 물론 그저 처음에 올 때는 뭐 막걸리 한 통도 요구 그래야 되겠지 우리 시토네거를 위해서 그래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동하고 할 때는 여러분 짐은 가급적 가볍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결정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여름에 좀 남쪽으로 가면 더운데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유럽은 이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는 새벽 3시면 환해져. 여기가 환하고 이 저녁에 11시까지도 뭐 그저 흔해니까 이제 그런 점은 좋지 여러분. 그래서 평소에 그냥 짧게 보다는 요번에 이런 건 여러분들 진짜 좋은 기회다. 이게 또 근데 그 목사님, 근데 한 가지 음, 그 프라하를 거의 많은 사람들이 갔지만 음, 안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체코 음, 프라하.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거기서 이제 일부가 코 끝나고 바로 버스로 어디죠? 일레이 하는 데로 음. 베오그라드로 가면 이제 프라하는 아마 대회 중에 나왔다 가겠죠. 자, 그 대회 그다음에 중에도 거리는 왔다 갈 수 있는 거리긴 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 내가 알려드릴게. 자, 물론 우리가 프라하를 따로 가면 좋지. 예를 들면 프라하를 이제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프라하도 물론 거기 가서 2박 3일 뭐 3박 4일 해도 되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냥 불어넣어서 새벽차를 타. 새벽 기차를. 새벽 기차를 타고 그 새벽 기차가 지금 정확한 시도 그래도 빠른 기차가 있다. KTX 같은 게 물론 찾아보면
그 시간이 몇 시간 걸리는지 나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새벽에 첫차가 한 5시부터 있다 그러면 그 아마 새벽에 한 2시, 3시도 있을 거야. 그 국제 저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다가 제일 막차 타고 불어로 돌아와. 불어로. 맞아요. 돌아오면 그것이 하루면 여러분 그냥 내 생각에도 물론 안내자가 없고 거기에 사는 그 사람 없다 그러면 여러분이야 하루 한낮을 있어도 지겹다. 그게. 지겹고 그러니까 그래서 정프라를 가고자 한다 하시는 분은 바로 그렇게 대회 중에 특별히 중요한 날이 없는 날, 예를 들면 그죠? 그런 날은 한 번 그냥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그렇게 해서 한 번 그냥 응? 2시간 걸린, 두 두 시간 시 23분 걸려. 2시간 23분? 그럼 2시간 23분 그냥 응, 오전부터 뭐 차 많을 것 같은데요. 많지. KTX 같은 게 많을 거야, 거기가. 그죠? 음, 응. 거기 그렇게 돼서 오전 6시도 있네. 6시? 그 10시 타면 네. 10시잖아. 10시 타면 네. 거기 다 기차역에서 걸어갖고 그 성이 있잖아. 프라하성 꼭대기까지 갔다 오시고 그 동네 돌다가 마지막 그냥 밤차지. 밤차로 타고 오셔도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오후 10시, 뭐, 음, 10시 차까지 있네, 10시 차. 10시 차. 그지? 9시 반 차. 그러면 뭐 네. 오후 10시, 네. 음, 10시까지 있어. 그래. 그러면 그 그렇게 충분히 다녀오는 게 낫겠네요, 하긴. 가다가 중간에, 저는 가다가 이제 가는 길에 음. 하루를 줄이고 체코에서 하루 자면 어떠나. 근데 하루 자느니 짐을 갖다가 대회장에다 놔두고 음. 그게 더 그렇지. 편하겠다. 그게 예.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베르다가 나한테 빌든 숙소를 이게 발트 대회는 매일 아침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발트 대회는 대회 중에 그리고 그 대회 중에 그 대회가 추천하는 그 호텔에 묵는 게 제일 좋지. 카운에서. 그리고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이게 그 요번에 내가 제일 아쉬웠던 게 한국 대회 갖고 아쉬웠던 게 뭐냐 그러면 내 한옥에는 나하고 쌈 참프라는 둘이밖에 없었다. 재미가 없어. 그게 맞아. 그 우리 마당에 저것도 있었어. 오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렇게 해서 물론 그 대회가 짧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이게 그냥 혼자 있으니까 재미가 없잖아. 응? 재미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대회에 있으면서 따로 뭐 이렇게 에어비앤비나 따로 이렇게 해도 돼. 이 개인적으로 나는 뭐 혼자 이렇게 지내기가 좋을까. 또 그런 사람 그렇게 되는데. 근데요, 가장 많이 에스페란토를 열릴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있는 곳. 있는 거기를 가. 네, 맞아요. 이게 설사 음. 그게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음. 거기에 식당에서 같이 먹고. 모든 재미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그 뭐냐 밤에 그냥 술 한잔 먹고 뭐하고 기타 들고 뭐하고 그냥 노래하고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맞아요. 그거잖아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지 가까이 그 대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는 그곳으로 여러분들이 그거 가갖고 이제 지내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했으니까 녹화는 일단은 끄겠습니다. 끄고 또 추가적으로 뭐 약간 뭐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